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노마드 비즈니스맨이고요. 작가는 이승준,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이 책의 작가 이승준 씨는 네이버에 여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수가 총 11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연간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이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면서 이 책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실까요? 당신이 몰랐던 출퇴근 없이 나 대신 일할 시스템.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들, 하루빨리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일명 파이어족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마드 비즈니스를 단순히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진짜 디지털 노마드로 직장 없이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면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마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마드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이들은 어떠할까? 더는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시스템을 만든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 이를 보유하고 관리한다면 누구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관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시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내지 않는 노마드 비즈니스맨.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급여 생활자로 살아간다. 따라서 일을 못한다면 한두 달도 버티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어딘가 아프기라도 하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동력을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당신의 연봉에 진심으로 만족하는가? 일하는 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가? 월요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 두렵고 끔찍한가? 이 질문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노마드 비즈니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월요일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서 매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당신이 원하는 충만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 10년차 노마드 비즈니스맨인 필자의 일주일 노동 시간은 4시간이 채 안 된다. 하지만 한 달에 보통 직장인 연봉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 시스템이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만 하면 경제적인 풍요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을 나와 만난 수백 명의 수강생들이 직접 경험했다. 취미를 즐기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내가 뉴욕에 거주하던 당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아무도 내가 뉴욕에 있는지 몰랐다. 동남아의 외딴 섬 팔라완에 거주할 때도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관리자의 삶. 직장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한 제휴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영업 등도 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유튜브나 서적에서 직장 없이 돈을 버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강사는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5시간을 채 못 잘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퇴사 후 개인 사업자라는 허울 좋은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을 과연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면 다시 말해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모두 누려야 성공한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마드 비즈니스맨의 진짜 직업은 시스템 관리자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든 다음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어 진짜 노마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을 만들어 나 대신 시스템이 하는 일이 돈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짜 노마드 비즈니스맨은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진 셈이다.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자본가들은 대부분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한다. 당신도 이들처럼 자신만의 돈이 열리는 나무를 보유한다면 얼마든지 경제적 풍요와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자본가들을 위한 시스템인 직장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을 모이게 한 다음 그 결과로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세계를 여행하며 돈을 벌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익을 내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도 돈은 부족하지 않게 된다. 노마드 비즈니스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내 삶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꿈꿨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말이다. 하지만 그 꿈이 간단히 혹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시간 맞춰 등교하기도 싫었고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의 동의 없이 미리 정해둔다는 사실에 화가 나곤 했다. 일요일은 내게 휴일이 아니라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운 날일 뿐이었고 월요일 아침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마주하기 싫었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밤에도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밖에 쉴 수 없었다.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다.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나 있는 일일 뿐이었다. 당시 필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갈망은 컸으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재테크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테크로 부자가 되면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막연하게 부자를 꿈꿨다. 하지만 손해를 보기 일쑤였고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재테크에도 실패했던 20대 초반.
5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일찌감치 영업과 사업에 뛰어들었기에 좋은 직장이 취직할 스펙 같은 건 없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돈을 버는 노마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당시에는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필자 역시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버리면 더 많이 일해야 했으므로 무엇을 사거나 무엇인가에 투자하는 소비 행위는 늘 망설이곤 했으며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다. 시간적인 자유,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 그런데 우연인지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노마드 비즈니스 덕분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노마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시간적인 자유 또한 얻게 되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와 드라마를 언제든지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스쿠버 다이빙, 크로스핏, 유도, 검도 등 동경만 하던 취미생활도 모두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돈을 벌면서 지금껏 돈과 시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즐겼다. 노마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더는 돈을 쓰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돈을 쓰고 나면 다음 달은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을 쓴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내 시스템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큰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나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지를 알게 되니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서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노마드 비즈니스는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하는 노동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본가의 입장에서 살아가게 한다. 어찌 보면 지시와 감시라는 숨막히는 을의 입장에서 강남 가로수길의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와 비슷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별한 기억, 소중한 추억을 남긴 공간적인 자유. 노마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당시 필요했던 것은 단지 노트북뿐이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 돈을 벌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공간적인 자유는 나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특히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다 갚자 나에게 선물을 주자는 뜻에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을 한 달 정도 돌아보기로 했다. 당시에는 이제 조금 쉬자는 의미로 출발했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었다. 그 당시에는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것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던 터라 노트북을 가지고 갔을 뿐 거기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당시 진행했던 노마드 비즈니스는 앞으로 설명할 세일즈 커넥팅형 비즈니스로 물건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떠나기 전에는 해외에 있다 보니 돈을 벌기는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일하지 않아도 주문은 계속 들어왔고 딱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여행 경비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며 동남아 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다.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구석구석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다. 2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든 모아서 1년 정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당시 절반쯤은 이룬 셈이다. 뉴욕에 거주하며 한 달 동안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도 외딴 섬에 한두 달씩 머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도 돈을 계속 벌었다. 필리핀의 외딴 섬, 동양의 몰디브로 불리는 팔라완을 여행했던 곳은 지금도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다.
또 방콕에서는 석 달간 머물렀는데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그 나라의 생활 양식과 언어를 익힐 수 있었다. 늘 동경만 하던 삶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일이 있다. 동남아 지역을 막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먹었던 라면이 먹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틀 만에 짐을 꾸려 라면을 먹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그런 와중에도 시스템으로 돈은 계속 벌리고 있었다. 이처럼 필자는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다. 돈과 시간, 공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는 진정한 노마드 비즈니스맨이 된 것이다. 경제적인 자유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물론이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존감이 높아졌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게 한다. 처음 노마드 비즈니스를 시작할 당시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비의 즐거움을 알게 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당시 스스로에게 감동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당신도 그런 감동을 경험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9만 원으로 시작한 노마드 비즈니스, 월 1000만 원으로 돌아오다.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던 당시 이미 많은 영업직을 전전했으며 수많은 사업들에서 실패했다. 20대의 모든 것을 바쳤던 재테크에도 실패했다. 당시 남은 것이라고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와 5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뿐이었다. 무언가 상황을 바꿀 해결책 따위는 없었으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장 가까워진 때이다. 이 말만큼 노마드 비즈니스로 성공했을 당시를 잘 표현해주는 것은 없다. 노예처럼 일하며 빚을 갚거나 도망치거나 선택은 그것뿐. 20대 초반 돈을 벌고자 정말 열심히 세일즈를 했다. 잠잘 시간이 부족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하였기에 성과는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일즈로 받는 수당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 영업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계속 찾아가며 사업을 준비해 도전하곤 했다. 하지만 어떤 아이템도 나를 사업으로 성공시켜주지 못했다. 성공은커녕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만 쌓여갔다.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당시 신용카드 10장으로 카드값을 돌려막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만 가는 빚과 떨어져가는 영업실적, 사업이 망했을 때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 하루에 수십 통씩 카드사와 금융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금융사 직원들 때문에 외출조차 어려웠다. 잠시라도 일을 보고 돌아오면 문 앞에 금융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 몰래 숨어있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우리 집이 아닌 양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도 가보았다.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내 차가 사라지고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돈 아닌가 싶었는데 돈을 계속 갚지 않자 차를 압류해갔던 것이다. 그 당시 재산이라고는 현금 9만 원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9만 원까지도 압류당한 차 안 서류 가방에 들어있어서 그 가방을 찾으러 2시간가량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찾으러 가야 했다. 부모님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는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에게 9만 원은 소중한 돈이었다.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는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선택을 해야 했다. 5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면서 빚을 갚아가거나 도망가거나
당시 나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다.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시골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동안 알아둔 방법들로 100만 원만 벌어서 내려가자고 생각했다. 잘못된 선택에서 정답이 나올 수는 없다. 영업과 사업을 하면서 모은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 돈벌이가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았다. 다행히도 나는 이런저런 공급 채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전 재산이 9만 원이었지만 과감하게 유통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회사의 사장 혹은 어느 보험사의 팀장인데 샘플 상품 하나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한 업체와 연결될 수 있었고 전 재산인 9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사용해 샘플 상품을 받았다. 그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며 영업을 하면서 찾아낸 채널에 상품 사진과 글을 올리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30분 후 미친 듯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금융사에서 또 어떻게 바뀐 번호를 용케 알아내어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건 줄 알았다. 하지만 모두 내가 올린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였다. 그 이후 계속해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처음 상품을 올린 금요일 당일 현금으로 순수입 80만 원을 벌었다. 다음 날은 60만 원, 일요일에는 50만 원, 월요일에는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사실 금요일 첫 주문을 받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월요일에 상품 배송을 요청하면 배송이 안 될 줄 알았다. 업체에서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런 심정으로 주말을 보냈으나 당장 돈이 필요했기에 들어오는 주문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다. 다시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으로 돈이 들어오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상품을 올린 다음 주 월요일 업체에 배송을 요청하고 내가 번 차액을 제외한 제품 금액을 업체에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날 거짓말처럼 상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제품을 잘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달에만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도 절대 벌리지 않았던, 꿈도 꿀 수 없었던 돈이 매월 통장을 채워갔다. 상품 판매를 위해 나가는 돈도 없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했기에 당시에 나가는 돈은 통신비 6만 원이 전부였다. 절대 못 갚을 거라 생각했던 5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4개월이 채 안 돼서 상환할 수 있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던 그 당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정답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랬다. 나는 지금껏 잘못된 문제들만 풀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은 답은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버는 1인 기업, 노마드 비즈니스였다. 이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버는 1인 기업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본격적인 노마드 비즈니스맨이 되었다. 그리고 포기에 가장 가까운 절망의 끝에서 꿈에 그리던 성공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다. 노마드 비즈니스 3년차 월 5천만 원이 가능했던 현실. 유통 판매 시스템을 이용한 노마드 비즈니스를 진행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보다 나은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노마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미래학 분야의 책과 수많은 경제 경영서적을 읽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과 같은 거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1만 명을 모을 수만 있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플랫폼을 연구하고 조사하며 데이터를 쌓아갔다. 2,000개 이상의 플랫폼과 마이크로 플랫폼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채널인 네이버 카페를 거점으로 하는
노마드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집중했던 주제는 돈을 번다는 행위 그 자체였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혹은 사업의 실패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1인 기업가들의 공부방, 약칭 1기공이라는 네이버 카페 플랫폼이다. 무수히 많은 사업과 영업에 실패해가면서 재기에서 성공하기까지를 돌아본 결과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였다. 따라서 예비 창업가나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과거의 나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불과 1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모이면서 1기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플랫폼 구축법. 1기공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경험했던 유통 판매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하자 수십 명의 수강생이 몰리며 1기공 특강에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수천만 원 이상 투자에 드는 여러 강의들의 내 실전 사례들을 결합한 강의였기에 회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심지어 나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후기를 올려주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 투자해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 4개월 만에 부동산 분양 물건을 완판시키고 매출 70억 원에 순이익 3억 원을 올린 사람 등 수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다. 좋은 후기들이 쌓이고 수강생이 늘어갈수록 더 빠르게 노하우와 정보들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3년차의 1기공은 기존에 있었던 대형 마케팅 카페에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이로써 나는 월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다. 유통 판매를 가르쳐주면 경쟁자가 양성되는데 왜 강의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가 만든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는 서로가 똑같은 물건을 팔지 않는 이상 경쟁자가 양성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따라서 누적 수강생이 600명인 이상인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로 크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0개의 플랫폼을 분석해 쌓은 데이터와 1기공이 성장하면서 쌓아온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성장 전략을 모아 커뮤니티 플랫폼 마케팅 프리미엄 특강을 론칭하였다. 이 특강 또한 수많은 수강생들의 극찬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무일푼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플랫폼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크게 나누다. 1기공 운영 초기 들어간 투자금은 과연 얼마였을까? 전혀 없다. 플랫폼 운영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광고, 제휴, 특강, 컨설팅 등을 통해 들어오는 돈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 또한 이 성공이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성공까지 도모했기에 자부심을 가지며 더 좋은 특강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수강생들과 공유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한 수강생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수강생은 플랫폼 주제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상담 결과 그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들의 모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2달 후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들의 모임 플랫폼을 만들었고 예쁜 강아지 선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카페를 활성화하였다. 현재 이 플랫폼 회원 수는 1만 4천 명이 넘으며 애견 관련 업체들의 광고와 제휴를 받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필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온 힘을 다해 플랫폼 회원들과 수강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간다. 그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이용해 성공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는 데 살아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갈 것이다. 그래서 3년 차에 월 5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는 등 많은 돈을 벌었지만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마음을, 고통스러웠던 실패를 잊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면서 성공시킬 것이기에. 공통된 관심이 바로 돈이 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다시 말해 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 만들기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은 바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기에 나의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설득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나 대신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설득해준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월 수천만 원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논리였다. 이에 공감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왜 커뮤니티형 카페가 자동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대한 수익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플랫폼 보유자들에게 안겨주는지 살펴보겠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 플랫폼을 연동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는 트리플 플랫폼 시스템이 메인 플랫폼인 카페 플랫폼의 한 가지 형태인 커뮤니티형 카페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형 카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카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카페의 운영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월 수익을 얻는다. 마치 건물에서 월세를 받듯 이들은 크게 일을 하지 않지만 플랫폼 운영자의 자격으로 이런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기에 이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까? 커뮤니티형 카페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광고, 제휴업체, 공동구매 이벤트 등이 있다. 커뮤니티형 카페의 가장 주요한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와 제휴를 하는 업체, 그리고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열성 회원 및 댓글을 다는 일반 회원들이 있다. 먼저 광고와 제휴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를 살펴보자. 이들은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광고, 제휴 비용을 운영자에게 지불한다. 운영자는 이들에게 제휴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지만 이들이 알아서 내가 운영하는 카페의 비용을 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설득이 되어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거나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일교공에서도 다른 카페에 조금씩이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카페에서 영업을 하거나 설득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커뮤니티는 그 카페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진행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우리 카페를 설득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해당 카페 회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제휴업체와 광고주들에게 매출을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해당 카페에서 영업을 하거나 설득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광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그 카페 운영자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저 가끔 이벤트 글을 올리거나 스텝을 활용하여 광고성 글을 지우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어떨까? 이들도 광고 사업자나 제휴업자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득당한다. 많은 열성 회원들이 커뮤니티형 카페에 활동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카페를 믿게 되며 이 카페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에 참여한다. 결국 운영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듯 커뮤니티형 카페를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들은 별다른 노동력 투자 없이도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고 구축했다는 이유로 어지간한 건물주가 받는 월세만큼 큰 수익을 별다른 노동력과 자본 투자 없이 벌어들이고 있다. 30억 상당의 건물을 대출 없이 보유했을 때 여러 변수들을 제외하면 대략적인 월세가 1,000만원 정도 된다. 이 1,0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으려면 60억 원이 필요하고 3,0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으려면 90억 원 이상의 건물을 대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 형성은 누구라도 맨몸으로 시작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더라도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낮은 성공 확률이다. 하지만 이렇게 광고, 제휴, 이벤트 수익이 나오는 커뮤니티형 카페를 형성하는 데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뿐이며 이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지금도 새로운 커뮤니티형 카페들이 생겨나고 운영되는 것이 그 증거다. 해당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당신도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그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